예, 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좀 자세한 부분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합산이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조달청, 조달청에 XML을 올릴 때 이제 소수점 자리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 하나 열어볼게요. 자, 이 내역을 열어보면요. 어, 소수점 설정하는 구간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 목록에 이 프로젝트 목록에 보시면 이 밑에 하단에 개요가 보여요. 그 개요에서 보시면 1위댓과 소수점을 조정하게 돼 있는데 품셈 규정에서는 3이라고 돼 있어요. 3이란 뭐냐면 3 이하에서는 모두 버려라 이 뜻이거든요. 그럼 두째 자리만 남는 어떤 개념이에요. 그래서 3이면 2만 남아요. 이런 개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세 자리에서 버림을 하라고 기본적으로 폼셈에서는 2위까지 허용을 해준 거죠. 그런데 이제 조달청 기준에서는 1위까지 설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수점 첫째 자리가 빠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단가조사표에 보시면 단가조사표에도 소수점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뭐 기름값이라든가 뭐 철강에 보시면 소수점 몇 0점 몇 원까지 돼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조달청에서는 또 그걸 허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 소수점을 첫째 자리에서 버려라. 버림을 하거나 반올림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소수점 이하가 다 안 보이게 되죠. 이런 기능이 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이 단가에 소수점이 존재하는 경우에 정리하는 기능이 없는데 엑스코스트 내에서는 단가 대표에도 소수점이 발생하게 되면 소수점을 정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해서 소수점을 조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단가 산출서 같은 경우는 시간당 작업량 Q값이죠. Q값에 대해서 소점을 5, 5, 4, 6으로 돼 있는데 조달청 기준에서는 또 이게 4 아마 4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4, 4, 4 이렇게 하고 다 반올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3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소수점을 이렇게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낮춰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내역서에 들어가셔서 내역 단가 일괄 계산을 다시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역 단가 일괄 계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누르고 전체를 일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금액들이 다 변경이 되죠. 그렇게 해서 소수점 설정하는 기능들을 이 부분을 해서 쓰는데 여기서 문제점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Q값이 소수점을 이하가 버림으로 하면서 단가가 0이 돼버린 경우도 있어요. 단가가 0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무슨 벽돌 소음반에서 특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소수점을 기본적으로 설정해서는 5, 5, 뭐 4, 6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6으로 돼 있고, 뭐 4로 돼 있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죠. 그 이유가 5, 5, 4, 6인데, 아까 0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이 부분은 각 기관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달청 기준은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시면 제가 찾아볼게요. 아, 괜찮아? 아니, 나는 또 깎아 먹었지. 껍질 있는 거 못 먹은 그 이야기지. 코코아 나 딱 한 잔 마시고 오빠. 자, 홈페이지 가시면요. 아마 제가
TV에다 올려놨을 거예요. TV에 들어가면 여기 있죠. 저달청 C3R에 XML 업로드할 때 이론까지 맞추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소수점 설정하는 기준이 나와 있어요. 3으로 돼 있네요. 3. 그래서 1위 대가를 2위에서 버림으로 하고요. 단가 조사표는 1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3333 하고요. 그 다음에 반올림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내역 단가 일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역에서 소점들이 다 정리가 되죠. 밑에 하단에 가시면 1위 대가들이 이 1위 대가의 단가들이 다 정리가 되는 거죠. 단가에 소점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지금 다 정리해 버렸으니까요. 그리고 1위 대가의 소점이 나오더라도 1위까지밖에 안 나오죠. 1위까지밖에 안 나와요. 이 부분을 다시 설정해서 원래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3으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내역으로 가고요. 내역으로 간 다음에 내역 단가 일괄 계산을 다시 해줘요. 그래서 컨트롤 G 이 전체를 이게 지금 자원이 없기 때문에 전체를 하게 되면 빨라요. 자원이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늦어지고요. 자, 계산했어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셔서 각각의 1위 대가를 확인해 보면 소수점들이 좀 달라진 걸 볼 수 있어요. 네, 소수점이 둘째 자리까지 허용이 돼 있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 단수 차이가 발생하고요. 단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걸 첫 번째로 잡는 방법은 이 개요에 있는 이 소수점을 조정해서 금액을 정확하게 맞추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엑셀을 가져오다 보면 원래 설계서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봐야 되겠죠. 거기 보면은 소수점들이 각각 좀 설정이 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져와서 읽어보니까 우리 거로 재계산하니까 금액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소수점 설정이 달라서 그런 거죠. 이때 이제 소수점들을 맞춰주려면 이걸 두 개를 조정해 보세요. 조정하고 나서 계산을 하게 되면 금액이 정확히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부분이죠. 기계 경비인데 기계 경비가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외부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기계 경비라는 게 어떤 거냐면 단위가 HR로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HR로 되어 있는 것들. 여기 보시면 단위가 1시간으로 되어 있는 이 개념은 전부 다 기계 경비 1대가예요. 기계 경비 1대가인데 기계 경비에는 반드시 기계 경비라고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가 노임 계수가 설정이 돼 있어야 되죠. 만약에 이게 없으면 계산 결과값이 틀리게 나와요.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걸 해제해 볼게요. 자, 해제하고 다시 계산하면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죠. 다시 체크하고 F7번을 계산하면 다시 원래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뭐가 틀리냐면 이 노임에 대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노임이 1인으로 돼 있잖아요. 노임이 1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인으로 왜 1시간당 1인이 들어가냐라고 질문하신 분들 꼭 있었어요. 이분들은 엑셀을 작업하다 보니까 이 개념을 좀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1인이라는 거는 여기에 개수를 우리가 곱해서 만든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개수를 곱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엑셀로 한번 켜볼게요. 자, 눈 누르고요. 이 계산 결과값을 계산해 볼게요. 그럼 얼마 나올까요? 0.20833 이렇게 나와요.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입력을 할 때 이걸 다 해지하고요. 해지하고 0.2083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또 33이 있으면 다 넣어도 되고요. 자, 이렇게 넣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금액이 똑같이 나오죠. 지금 제 계산했거든요.
자, 이렇게 개수를 넣게 되면 매번 이제 해년마다 품색이 바뀌게 되면 이 값이 뭔가 설정이 바뀌게 되면 이걸 다 하나씩 다 수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귀찮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기계응비를 체크해 준 거죠. 그래서 이 노임 개수가 바뀌게 되면 노임 개수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크게 안 바뀌었는데 이 노임 개수 설정이 만약에 개요에 가시면 개요에 보면은 A 타입이 있고 B 타입이 있고 C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노임 개수를 설정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폼셈에 있는 거는 그냥 A 타입이에요. 만약에 B 타입을 바꿔버리면 기계응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A 타입으로 이렇게 설정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1인이라고 만든 이유가 그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HR로 되어 있는 것 가가지고 HR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수량이 1이 1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엑셀로 읽어온 다음에 계산이 안 맞지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 기계응비가 체크됐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기계응비가 체크 안 맞으면 금액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구 서류를 다 빼먹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엑셀을 가져오다 보면 엑셀에서 공구 서류는 못 가져와요. 물론 XML로 해서 가져오면 일이 쉽거든요. 그래서 견적 프로그램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각각 이 파일들은 서로 프로그램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뭐 회사 거 파일로 여기 열리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당연히 안 열리죠. 다른 회사의 파일이 안 열린다는 거죠. 뭐 지금 뭐 한글에서 MS 워드가 뭐 안 열리고 막 이런 것처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읽어드린 게 아니라 호환 파일을 통해서 이제 읽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호환 파일이 만들어진 지가 지금 12년, 한 13년 가까이 다 돼가요. 그래서 조달청에서 호환 규정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셔서 이 프로그램에 가시면 XML 변환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 파일을 여기 있는 일대가부터 단가 대비표까지 몽땅 한꺼번에 변환을 시킬 수가 있어요. 외부 이 호환 데이터로. 그러면 이 데이터들은 다른 프로그램도 읽어드리고 엑스코스도 다 읽어드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조달청 홈페이지 가시면 호환 규정이라고 이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검증 사이트 가셔서 사이트를 가보면 이 뭐 공지사항에 가면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C3R 검색하시면 XML 할까요? 그래서 들어가면 여기에 보면 이 호환 파일 업체가 나와요. 공지사항 아래 들어가면 호환 파일을 호환 규정을 가지고 있는 조달청 호환 규정 인증 업체들이 나와요. 총 12개가 있죠. 아마 하나가 더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총 13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13개 업체들이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데 물론 이 업체들이 다 이 프로그램을 꾸준하게 유지 보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들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읽어드렸는데 제대로 안 읽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XML 데이터라고 해서 모두 다 읽어지고 모두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냐면은 어떤 회사의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읽어드렸는데 어, 외부로 내보냈어요. 내보냈는데 엑스코스트에서 읽어드렸는데 우리 거는 읽어지고 어떤 프로그램도 안 읽어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호환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원래 이제 출력을 못하게 막은 것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허용해 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는 허용해 준 거죠. XML 호환 규정을 조달청 기준에 맞추지 못했더라도 호환 규정에서 내보내기가 되게 하고 읽어드리게 해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각각의 회사들에서 만든 설계 내역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설계 변경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회사가 데이터 파일을 줬는데 호환 규정을 안 지키고 그냥 작성한 거예요.
엑셀로 받아가지고 엑셀로 읽어드리기를 했는데 엑셀이 중간에 막 편집을 해버린 거죠. 원본이 아니에요. 원본이 아닌 파일 가지고 읽어드리려고 했더니 읽어지다가 뭐가 오류가 발생해버리죠. 그리고 합산도 안 맞아요. 이럴 때 이제 XML 원본을 달라고 그러는데 어떤 호환 규정이 조금이라도 안 지켜졌다 해가지고 못 읽어드리면 우리가 그 처음 다시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편 때문에 XML 파일을 내보내서 합산이 안 맞이더라도 읽어지게 한 거죠.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읽어드려서 왜 계산이 안 맞냐고 하면 이제 검증을 해보셔야 되죠. 오류 검증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류를 검증할 때는 아까 내역단가 일괄 계산을 한번 눌러주잖아요. 눌러주고 났는데도 오류가 또 있어요. 가시면 오류 검사라는 게 있어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오류 리스트 보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서 찾기를 누르면 여기는 너무 완벽하네요. 그래서 하나 틀리게 해볼게요. 그래서 가가지고 수량을 빼본다든가 수량을 0으로 해놓는다든가 아니면 적용률을 하나 이렇게 적용률을 만들어 가지고 적용률을 만든 다음에 이 적용률의 숫자를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지워버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류 검사를 누르게 되면 아마 오류가 뜰 거예요. 네, 오류가 나오죠. 이건 뭐냐면 1위 대가 속에 이 코드가 이거죠. 70. 이거 바로 가기 누르면 바로 가기 가요. 그래서 이 바로 가기 눌렀는데 PPS라는 건 공구솔료를 말하는 거거든요. 공구솔료 부분에 적용률 계산값이 없다는 거죠. 여기가 계산값이 빠져버렸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계산값이 틀려가지고 합산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엑셀을 출력해도 0이 되고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수량을 계산식을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아까 빼먹은 거를 다시 넣어줘요. 컨트롤 J를 누르고 3%를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이 3%를 이 식을 그대로 복사해도 돼요.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넣어도 되죠. 이렇게 넣어도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공구솔료를 이렇게 넣고 지우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가를 이걸 원리를 많이 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괄로 치환하는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일괄 치환하는 건데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컨트롤 H를 눌러요. H를 누르고 단가 산출서를 체크하시고 공구솔료가 3%가 전부 다 2%로 바뀌었다는 거죠. 3%가 2%가 모두 몽땅 바뀌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단가 산출식에 있는 값만 몽땅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이 수식을 가지고 있는 같은 것들은 몽땅 바뀌어버리죠. 이건 항상 근데 위험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잘 다룰 수 있는 분들만 하시고 잘 못 다루시면 하나씩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구를 몽땅 바꾸고 싶은 거죠. 문구를 몽땅 바꿔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컨트롤 H 누르고 자 여기 뭘 바꿔볼까요? 가서 해체를 바꿔볼까요? 자 해체를 해체 2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본명에서만. 바꾸기를 누르게 되면 해체 1은 해체 2로 다 몽땅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괄로 우리 바꾸기 기기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저기 뭐야 한글이나 엑셀에서 바꾸기 기능하고 똑같은 기능이 들어 있어요. 컨트롤 H예요. 컨트롤 H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고 아마 여기도 마우스가 있을 거예요. 컨트롤 H가 안 들어있네요. 단축키는 안 들어있네요. 그래서 이거 단축키 만들어 놓을 걸 좀 있네. 그래서 컨트롤 H는 꼭 기억을 하세요. 여기 메모를 좀 해놓으세요. 그래서 컨트롤 H로 문구를 바꿀 수 있다. 잠깐만요. 컨트롤 H. 네. 이렇게 이 기능 가지고 문자도 바꾸고 품셈 페이지도 바꾸고 그래요. 여기 지금 품셈 페이지가 몽땅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하나씩 바꾸려 힘들잖아요. 품셈 페이지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자 여기서 복사를 할게요.
하나를 복사하고요. 홈쌤 페이지가 몽땅 바뀐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컨트롤해서 H 누르고요. 홈쌤 페이지가 4로 바뀐 거라고 했어요. 그럼 4로 바뀌었어요. 홈쌤 목록. 홈쌤 목록이 어디지? 여기 있네요. 홈쌤 목록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홈쌤 목록이 바뀌거나 페이지가 바뀌거나 이럴 때 컨트롤 H를 눌러가지고 몽땅 한 번에 바꾸는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넥스에 가셔가지고요. 또 이런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자, 위에 상단에 보면 분교단 별칭을 사용 해제라는 게 기능이 있어요. 이게 좀 위에 숨겨놨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쓰신 분이 있죠. 건축 목공, 아니 여기다 보통인무, 여기는 운반 이렇게 쓰신 분 있잖아요. 이렇게 쓰신 분 있어요. F3 누르고 그러면 보통 인부는 다 운반이 돼버려요. 이 사람은 운반이 아니라 청소형이란 말이에요. 청소. 그랬더니 또 다 청소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원본은 뭐예요? 원본은 그냥 보통 인부예요. 그래서 보통 인부에 다시 이 이름을 바꿔 쓰면 안 되니까 별칭을 쓰는 경우이죠. 별칭을 쓰게 되면 단축키는 컨트롤 알트 컨트롤 알트 N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알트 N을 눌러요. N. 컨트롤 알트 N을 누르고요. 이때는 이제 수정해도 돼요. 자, 별칭을 허용해 준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청소 노임이에요. 청소 노임. 청소. 이 사람은 운반 노임. 자, 별칭을 쓸 수 있죠. 별칭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원본은 안 바뀌죠. 보통 인부라는 원래는 이름은 안 바뀌고 여기서 별칭을 허용해 준 거죠. 이 별칭을 너무 또 좋아하시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 쓰지 마세요. 나중에 엑셀을 읽어 드렸을 때 문제죠. 자, 얘들은 원래 원본이 뭐예요? 원래 보통 인부였거든요. 근데 이걸 이름을 막 바꿔 쓰다 보니까 읽어 드렸을 때 이제 제대로 호환을 못 시켜버리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웬만해서는 별칭을 쓰지 말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아무튼 이 별칭은 이렇게 쓴다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원래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알트 N을 눌러서 다시 한번 별칭을 해제하는 거죠. 이제 해제하게 되면 이제 지우면 다 똑같이 같은 코드는 같은 이름이 되는 거죠. 만약 1번을 바꾸면 얘도 같이 1번이 되고요. 지우면 같이 지워지고 그래요. 그래서 별칭을 허용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별칭을 쓰다 보면 여기가 자원에 들어있는 게 원본이잖아요. 원본. 이게 원본이에요. 여기는 다 4번이고요. 얘를 복사했으니까요. 드래그해서 가져오고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까 별칭을 쓰다 보면은 별칭 이름을 다시 원래 이름을 돌리고 싶은 거죠. 이럴 때는 어디 있냐면 컨트롤 G 이 집계 기능이 있어요. 내역된과 일괄 계산하는 기능에 보면은 폰명 여기 있잖아요. 자원의 폰명 규격 단위를 내역서에다가 일괄 다시 재조명하라 이거죠. 한번 이름을 바꿔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별칭을 이용해서 글씨를 써볼게요. 컨트롤 할 때는 별칭을 썼어요. 별칭을 써버렸는데 이 별칭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은 거죠. 원본을 가볼게요. 원본을 가보면 원본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가 붙어 있어요. 별칭을 쓰고 있는 거죠. 이 별칭을 다시 원래대로 한 번에 다 되돌리는 방법은 컨트롤 G를 누르고요. 내역단과 일괄 계산이 있어요. 다시 들어가서 내역단과 일괄 계산에 가서 이 폼규단을 일괄로 다시 재적용하라 이거죠. 덮어 써버렸어요. 그랬더니 다시 원래로 돌아온 거예요. 이런 기능들이 여기에 숨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집계하는 원리를 좀 설명드리자면 뭐 이것도 좀 개선해 보려고 해요. 앞으로 뭐 사용자가 필요하다면 다 개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집계를 어떻게 하는지
잘못 입력하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종을 이해를 못한 거죠. 공종을 하나도 입력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종이 하나도 입력 안 한 상태에서 입력하다 보니까 이 품목들을 어디다 넣냐면 여기다 넣은 거죠. 여기다 2레벨 공종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2레벨 공종에다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얘의 부모는 누구냐면 건축공사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설공사의 이 자식들은 여기거든요. 근데 얘는 번지수를 잃어버리죠. 엑셀로 집계를 하더라도 그러잖아요. 건축공사는 다 이 각 공종들의 합계예요. 그런데 여기다 중간에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얘는 계산이 안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엑셀 변환할 때 합계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 부분은 잘려나 버려요. 엑셀 변환할 때. 만약에 이렇게 넣어버리면 여기 중간에다가 이렇게 레벨이 다른 데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하이 레벨에다 집어넣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예전에 만든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엑셀처럼 안 돼 있었어요. 그냥 각 공정에 하나씩 넣게 돼 있었어요. 이럴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엑셀처럼 이제 사람들이 이 화면을 쓰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각 공종을 각 내역에다 다 풀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기능을 쓸 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는 거죠. 이런 기능을 쓰게 되면 뭐랄까요? 한 번에 볼 수 있잖아요. 한 번에 쭉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불펜에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각 공종에 하나씩 들어가지고 다 들어가서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종을 복사해서 가져오는 기능을 한번 해볼게요. 공종을 복사하는 건데 내에 가셔가지고요. 자, 제가 이 내역서 오른쪽 내역서에 가면 오른쪽에도 똑같은 내역서가 나와요. 그런데 얘는 바로 실시간으로 반영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지워버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우면 컨트롤 D로 지웠어요. 지우면 여기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새로 고침이라는 게 있어요. 새로 고침. 이 새로 고침 해주면 똑같이 반영이 돼요. 그리고 같은 시트끼리는 복사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시트에서 공통 가설공사라고 있잖아요. 공통 가설공사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옮기면요. 복사가 돼요. 그렇죠? 똑같이 복사가 돼요. 그 다음에 만약 이 상위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위 공종이 그대로 복사되겠죠. 맨 끝에다 만들어 볼게요. 맨 끝에다가 공종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드래그해서 이렇게 옮겨 볼게요. 그럼 건축공사가 통째로 넘어와요. 복사가 돼요. 이렇게 건축공사가 통째로 복사되죠. 그래서 공종을 복사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한 번에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공종끼리 복사할 수 있어요. 공종끼리 이게 트리에서 트리로 이렇게 복사를 하죠. 트리에서 트리로 복사를 하면 이렇게 복사가 돼요. 트리를 지우고 싶으면 여기서 F4키를 누르고 하이 내역까지 모두 지워버리라 이거죠. 이렇게 해서 지울 수 있고 복사할 수 있고 그래요. 이럴 때 아까 트리를 잘못 정리해 가지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대부분 다 계산 오류는 거기서 발생해요. 내가 공정 정리를 잘못해 가지고 엑셀을 출력했는데 합산이 안 맞는 경우, 소수점 설정이 안 맞아 가지고 소수점 틀린 경우, 그 다음에 다른 또 오류가 있는데 아마 이제 이 공종하고 순번이 동시에 발생하는 그런 가끔씩 발생하는 오류가 있어요. 그거는 아직 못 잡았는데 잡으려고 그러면 이걸 똑같은 현상이 발생해야 되는데 안 생기다 보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공종을 지워버리고 다시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종만 지워버리게 되면 F4키로 다시 지워버려요. F4키 지우면 공종 이름만 지워진 거죠. 그럼 F9번 누르고 다시 여기다가 3번을 누르게 되면 공종을 다시 만들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공종을 새로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종을 중간중간 넣을 때는 F9번
펑션 키를 좀 외우시면 편해요. 그래서 F2번은 F2는 수정, F3번은 복사. 복사되죠? 그래서 F3, F3, F3 복사가 되죠. 그래서 복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다시 또 지우죠. 지워버리고 다시 할게요. 컨트롤 D로 지우고 하고 F4키는 삭제, F4는 삭제, F5는 이쪽으로 찾아가는 거죠. F5. F5키 되게 많이 써요. 찾아갈 때 F5키. 하나씩 하나씩 다시 찾아가서 찾으려 힘들잖아요. 그래서 F5키 누르고 여기서도 F5키 누르고 모든 구간에서 F5키로 다 해요. F5키 누르면 바로 찾아가잖아요. 여기서 또 F5키 누르면 또 찾아가고요. 찾아가고 또 찾아가기. 자, 모든 찾아가기 기능은 F5키로 다 모든 걸 해결해요. 그래서 F5키는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고 힐 마우스를 클릭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힐 마우스를 가운데를 클릭하면 찾아가요. F5키. 자, 이 F5키가 똑같아요. 그래서 힐 마우스 가운데 클릭을 바로 가기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F6번 키는 이제 이 스펙북 기능을 쓰신 분도 있고 안 쓰신 분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 나라 장터에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갱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서 나라 장터에 가셔서 철근이라고 하나만 검색해 볼게요. 자, 하나를 검색하면 관련된 제품 정보가 이렇게 나와요. 각 회사별로 다 나오죠. 이게 아마 40만 종이 가까이 될 거예요, 데이터가. 그래서 40만 종의 데이터가 이 가격 정보하고 나라 장터 이렇게 돼 있고 스펙북은 자기가 이제 제품 정보를 등록한 것들인데 이 부분은 잘 안 쓰신 분도 있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나라 장터에서 데이터를 찾아가지고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드래그해서 가져오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져와요, 데이터를. 자, 그러면 가격이 왜 없냐? F7번 누르면 돼요. F7번 누르면 가격이 나와요. 재계산, 재계산, 재계산. 최저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량을 1, 1, 1, 1, 1만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나라 장터에 있는, 품목 데이터를 드래그해서 내으로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닫고 다시 한번 볼게요. 닫고 들어가서, 이제 이 자원 화면에 볼게요. 자원하면서 F5키를 눌러보면, 여기 보면은 자재 정보에 들어가서 제품 정보를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 스펙 정보가 그대로 들어왔어요. 보시면. 자, 사진이랑 그대로 들어왔잖아요. 그대로 복사된 거예요. 여기가. 내 컴퓨터에 저장된 거죠, 이제. 그래서 내 컴퓨터에서, 그대로 제품 정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중에 내가 스펙북을 만들겠다 그러면 들어가셔서 스펙북 목록을 누르게 되면, 자, 스펙북 목록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제품 목록이 한 번에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엑셀로 출력하게 되면, 엑셀로 출력하게 되면, 이렇게 스펙북 목록이 나오고, 스펙북 각 제품별로 제품 정보, 사진 정보가 이 스펙 정보들을 그대로 편집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설계서를 만드신 분들은 내가 어느 제품을 참조해서 한 건지 그거 일일이 다 만들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설계사무소 입장에서는 스펙북을 만들 때 이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면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설계사무소 입장에서는 좀 괜찮죠. 이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1차로 편집하고 나서 뭐 엑셀을 편집하고 나서 다시 또 이쁘게 편집해도 되니까 저희는 아직 이쁘게 편집은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용자가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하시고요. 질문 없으면 제가 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없던 것도 이제 설명 안 했던 부분들이 이제 설명이 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달청 호황 규정이 좀 어렵긴 한데 제가 이거를 지워버리고 다시 할게요. 왜냐면은 깨끗한 자료로 다시 해볼게요. 다시 올조막 누르고 뭐 지워버리고요. 아니면 F3키로 복사해 놓고 할게요. 복사해 놓고 그 다음에 얘를 지워버릴게요. F4키로 지워버리고 새로 받을게요. 새로 받았어요. 자, 이걸 열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XML로 변환을 한번 해볼게요. XML로 변환하고 저달청에서 원가 계산서는 별도로 검토를 안 해요. 그래서 이 XML 호환 규정에서는 원가 계산서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그래서 원가 계산서 나중에 엑셀로 따로 별첨해서 올려야 되는 거고요. 세부 내용만 검토를 하게 됩니다. 직접비만. 그래서 이걸 저장을 하는데 위치는 다운로드 위치에다가 해볼게요. 다운로드 위치에다가 저장을 하고 XML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XML 출력해 달라니까 엑셀에서 그대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주고 XML로 변환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서로 맵이 안 맞죠. 맵이 없는 XML이라서 읽어드려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읽어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기서 XML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XML이란 파일은 메모장으로도 열려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XML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정하기도 하신 분이 있는데 그 상당히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은 수정할 수 있겠지만 그건 프로그램하고 좀 틀려가지고 메모장은 똑같아요. 메모장으로도 열려요. 메모장에서 열리고요. 예전에는 이제 호환 규정을 텍스트로 했는데 텍스트 파일은 단가 산출서가 안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한 게 이제 XML 호환 규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년에 지금 많은 걸 바뀌는데 XML 호환 규정이 이제 저달청에서 만들어졌지만 이제 그 기능을 좀 더 고도화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번에 뭐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된 게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간담회를 2번 참석했었어요. 근데 내년도부터 이제 XML 호환 규정을 확장해서 수량 데이터, 그러니까 이 수량 데이터가 이 수량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수량이 아니라 물량 산출서에 들어가 있는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량 산출서를 하나 열어볼게요. 그 WBS가 어떤 건지를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파일을 하나 열어볼게요. 샘플 파일 다 열려요. 무료 버전에도 열리니까요. 그러면 내부에 들어가면 우리가 동이 있겠죠. 그러니까 동이 있고 층이 있고 층 안에 실이 있고요. 실 밑에 이 부위가 있어요. 바닥, 벽, 천장 이런 정보들이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이 정보들의 위치 값을 우리는 그 WBS라고 부르죠. 분류 체계라고 부르잖아요. 분류 체계. 근데 이 분류 체계라는 거는 사용자가 자기 마음대로 만들잖아요. 마음대로 만들다 보니까 분류 체계가 각각 틀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 분류 체계를 호환 규정을 만든다는 거죠. 만들었죠. 그래서 만들어서 지금 뭐 11단계인가? 아무튼 그 정도 되는 어떤 트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집계 조회 화면에 들어가 보면 WBS가 나오죠. 그럼 WBS라는 게 이제 이런 위치값을 말하겠죠. 모듈, 뭐 시설, 층, 평형, 세대별, 실별, 부위별, 공종별 쭉 나오겠죠. 이런 값들을 체계적으로 좀 잡겠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물량 산출서가 지금 안 넘어가잖아요. 지금 현재는 안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물량 산출서를 다 지금 엑셀을 작성하든 프로그램을 작성하든
상관이 없었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WBS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럼 WBS 방식으로 체계를 분석하면 모듈별, 층별, 실별, 부위별 이렇게 조회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역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건물 한 동의 내역서가 창호, 내부, 조적 이렇게 분리되겠죠. 저도 들어가면은 위치, 층별로 1층의 조적, 2층의 조적, 3층의 조적 다 나오겠죠. 내부도 들어가게 되면 각 실별로 실에 들어가면은 바닥, 벽, 천장까지 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여기에 단가를만 기입해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WBS 내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물량 산출서에 그대로 단가만 들어가면 WBS 내역이에요. 그래서 그 WBS 내역 체계로 이제 호환 규정을 넘겨주고 받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 되면 이제 적사한 프로그램을 좀 다룰 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WBS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이 호환 규정을 넘길 때 공정별 내역서를 몽땅 해주면 또 이제 안 받을 수 있잖아요. 데이터가 호환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이제 WBS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과거에는 물량 산출서만 그냥 넘겨주면 그걸로 끝났거든요. 근데 좀 더 이제 좀 체계화되는 거죠. BIM 때문에 아마 그럴 수 있어요. BIM 체계가 이제 뭐랄까요, 좀 더 체계적으로 가다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이제 입찰 공고를 띄울 때, 입찰 공고할 때, 이제 WBS 기반으로 입찰 공고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입찰 공고를 띄울 때 설계서까지 공개하겠다겠거든요. 그래서 설계 내역서를 지금까지는 공개 안 했잖아요. 100억 이상 공사에도 이 공내역으로 입찰하잖아요. 공내역으로 입찰하고 하죠. 근데 공내역으로 입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입찰 단가를 예측하려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컨설팅도 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패턴이 안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예 설계 내역까지 자체 공개를 하고 그러면 이제 투철자들은 거기 WBS 내역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설계 단가는 공개돼 있으니까 거기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단가를 기입을 해가지고 입찰 공고를 띄운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설계 내역서는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이제는. 그럼 데이터를 이거 사람이 엑셀로 입력한다는 거는 어렵고 이제는 이제 데이터 파일을 받아가지고 XML 파일을 읽어드려가지고 내역서로 읽어드린 다음에 내역서에서 단가를 입력할 때 WBS는 내역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하지만 공종별로 소팅해가지고 여기 있는 단가 입력하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WBS 방식으로 다시 보여주라 그러면은 위치별로 얘가 다시 보여주겠죠. 위치별로.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엑셀로 하려고 하면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엑셀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XML 호환 규정에 이 맵이 변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XML 호환이 변환이 돼야지 이걸 갖고 다시 읽어드리거든요. 제가 빈 내역으로 가가지고요. 하나 만들어 볼까요? 아까 XML 변환했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XML 파일 가져오기로 아까 이거 다운받은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읽어드려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되게 XML 이렇게 변환을 만들어 볼게요. 네, 읽어드려요. XML을 여기서 읽어드린 거예요. 프로젝트 목록에서요. 그래서 프로젝트 목록에서 XML 파일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XML 여기서 가져와요. 이렇게 열면 되는데 XML의 단점이 있다는 거죠. 단점도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XML 파일로 읽어오면 거의 대부분 다 가져와요. 대부분의 데이터는 가져와요. 제일 어려운 게 이래대가하고 단가 산출서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단가 대표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원에 가서 자재를 가볼게요. 자, 보세요. 몽땅 조달청 가격에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조달청 가격에만. 그렇죠? 조달청 가격에만 들어가 있으니까 단가 대표를 나머지 건 안 가져온다는 거예요. 저도 뭐 이거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조달청에서 아직 그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걸 아까 엑셀로 이거 드렸잖아요. 그 엑셀을 변환을 해요. 일단 그대로 가가지고 내역으로 가가지고요. 내역으로 가가지고 이걸 그대로 엑셀을 변환해 버려요. 엑셀 변환 누르고 다운로드 가가지고요. 다운로드 위치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건 이거 안 할게요. 왜냐면 호표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건 인쇄물 출력할 때만 쓰고 그러니까 이거 없애버리고요. 호표는 필요 없어요. 변경되어 필요 없고. 자, 이 부분만 그대로 엑셀을 변환을 해요. 그대로 엑셀을 변환해요. 그래서 저장. 원가 계산도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XML을 읽어드린 다음에 다시 엑셀을 변환한다. 그 다음에 엑셀에서 단가 대비표를 편집해가지고 다시 읽어드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엊그제 엑셀 변환했던 게 있나 모르겠네요. 찾아볼게요. 이건 아니고. 자, 엑셀 변환 다 끝났네요. 그러면 엑셀을 한번 열어볼게요. 엑셀을 열어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단가 대비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숨김 취소를 하시고요. 숨김 취소를 하시고 물론 이제 다른 원본이 있을 거예요. 원본에 이 단가 대비표에 있는 그 단가를 여기다 컨트롤 CV로 붙여 넣어 버려요. 그래서 이게 같은 가격은 아니지만 뭐 붙여서 중간에 이렇게 넣어버렸다 이거죠. 테스트를 하려고 그냥 넣어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해요. 저장한 다음에 다시 읽어드려요. 엑스코스트에서 만든 엑셀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다운로드에 가가지고 아까 이거였죠. 이거를 다시 가져와요. 읽어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XML이 아니라 엑셀을 다시 읽어드린 거죠. 이렇게 해서 읽어드리면 그대로 복원해 온다는 거죠. 요령이죠, 이건요. 특별한 기술이라기보다도 사용자의 노하우에 이거는 이제 그렇게 쓰시면 돼요. 단가 대표에 가시면 단가들을 끌고 왔잖아요. 단가 대표에 가시면 단가 대표가 이렇게 가져온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복원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다른 방법은 뭐냐면 코드가 같으면 엑셀에서 컨트롤 C, V 넣어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그거 다시 원본을 열어볼게요. 자, 이걸 열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컨트롤 C로 복사해요. 컨트롤 C. 지난번에 하다가 이거 뭐가 이상이 있었는데 이거 고쳤어요. 업데이트 했고요. 컨트롤 V로 넣고 자, 코드 품교단이 일치한 거 다 이 페이지 맞췄죠? 물가정보의 페이지. 조사하기 1회 페이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장을 눌러버리면 덮어쓴다 이거죠. 코드가 중복 시 덮어쓰게 하겠습니다. 눌러버리면 쫙 해서 그대로 덮어쓰기 해버리는 거죠. 지금 덮어쓰기 하면서 바뀌어버린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컨트롤 C, V로 해가지고요. 원본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넣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코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코드가 없으면 신규로 들어와 버려요. 신규로. 만약에 코드가 없어 버릴까요? 아까 엑셀에 가가지고요. 코드가 없어요. 얘가 코드가 없는 상태에서 여기까지만 복사한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넣잖아요. 그럼 다 신규예요, 신규. 신규로 입력되면서 어디 들어가냐면 이렇게 Z값으로 들어가 버리죠. 밑에 가면 맨 밑으로 가면 이렇게 Z로 신규 값으로 들어가 버려요. Z1, 2, 3, 4. 그리고 다시 그럼 코드를 자기가 원하는 코드로 넣을 수 있어요. 들어가셔가지고 나는 새로 새 코드로 가져오겠다 이거죠. 새 코드로 나는 이렇게 안 하고 ZA 안 하고 XA로 시작하는 코드로 하겠다 이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 카테고리가 있으면 카테고리 분류 코드로 해서 자동으로 들어오는 방식이 있어요. 이건 이제 자원의 기존 자원을 내가 추가할 때 이제 쓰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해서 코드를 내가 원하는 번호로 매기고 싶을 때 이 기능을 넣죠. 쭉 하면은 자 밑에 X로 시작하는 코드가 있을 거예요. 자 XA로 시작하는 코드도 있잖아요. 코드가 이렇게 매겨진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 엑셀을 외부에서 가져올 때는 이런 방식으로 가져온다는 거죠. 아마 이런 그 교육을 딴 데서 안 할 거예요. 지금 프로그램 기능들 중에 이런 교육을 별도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용자분들이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팁으로 알려드린 거고요. 이 기능을 활용을 잘 하시면 자유롭게 데이터를 주고 내보내고 가져오고 편집하고 만들 수 있겠죠. 응용을 잘 하시면 되게 작업 속도가 빨라요. 어떤 사람들은 한 10일을 할 분량들을 하루 만에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엑셀을 가져오거나 이럴 때는 이걸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직접 수기로 입력을 해야 되고요. 아니면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업체가 또 대신 해주기도 해요. 저희가 이제 적산 영역을 같이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입력이 안 되는 경우들은 이제 저희가 영역을 받고 이렇게 영역으로 이렇게 해드리기도 합니다. 외부 데이터 입력, 개발적 호응 규정에 맞게 이제 데이터 변환도 작업도 해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양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입력하기 힘드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빼먹은 게 있나 봐야 되겠네요. 공유도 어저께 지난 교육에 이제 공유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엑셀 가져오기라는 게 있는데 이 기능도 지난번에 제가 이게 심화학습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안 했었는데 이제 엑셀 자원을 가져오겠다는 거죠. 외부 엑셀 자원을 가져올 때 아까 컨트롤 C, V로 웬만한 기능 다 가져와요. 그런데 특별하게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컨트롤 C, V로 가져오기엔 너무 많은 양이다 보면 이게 힘드니까 여기서 이제 양식을 저장을 해요. 어떤 저장하냐면 다운로드에다 저장할게요. 양식이라고. 양식을 저장했어요. 그러면 다운로드에 가가지고 양식을 열어볼게요. 양식을 열어보면 자 어떤 형식이 있어요. 이 형식에 맞춰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가 대비표는 이렇게 만들어요. 단가 대비표가 있는데 이 자재가 많이 들었잖아요. 샘플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샘플 데이터에서 단가 대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품목 구분이라는 게 있어요. 품목 구분이 있는데 기계 경비 같은 경우는 건설 기계라고 보게 되고요. 기계 경비가 아니죠. 건설 기계는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자재, 노임도 있겠죠. 노임, 경비 이렇게 구분해서 넣었고요. 이 구분값은 위에 설명이 되어 있죠. 이걸 열어보면 메모장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자재, 노무, 건설기계, 일반 경비, 표준시장 단가, 시공 가격 이렇게 해가지고 총 5개의 품목 구분이 있어요. 이걸 여기서 가져오고요. 일대가 목록은 어디서 가져오냐면 여기서 가져와요. 일대가 목록, 그 다음에 일대가. 일대가는 이런 형식을 갖추라 이거죠. 이런 형식을 갖추면
단가, 산출까지 모두 가져와요. 공부설료 같은 경우는 이 뒤에가 이렇게 수식을 이 형식으로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10번, 20번, 30번이 뭐냐면 순번이 30번이잖아요. 30번이 뭐냐면 노유예요. 30번의 라버, 노임의 0.3%를 재료비에다 반영해라. 이게 공부설료예요. 이 수식을 여기에 그대로 넣어주면 그대로 끌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든 이 형식만 갖춰주면 다 읽어드려요. 읽어드려 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그, 자,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파일을 해볼게요. 추가 외부 엑셀 자원 가져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해요. 자원 없는 상태에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자원으로 가요. 자원으로 가가지고 엑셀 파일에서 자원 가져오기. 그래서 양식이라는 이 파일을 그대로 읽어드려 볼게요. 생성. 양이 막 LH 자원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가져온 거거든요. LH 자원이라든가 뭐 SH도 만든 것도 있고 각각 기관들에서 만들어진 엑셀 자원을 이렇게 배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이걸로 읽어드려 가지고 가져오면 데이터들을 다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비, 노임, 자, 노임 다 가져오잖아요. 노임, 이디데카, 이디데카 목록, 몽땅 가져왔죠? 그 다음에 이디데카 세부 내역도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럴 거예요. 아마. 있는 것들은 가져오고요. 테스트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라서요. 이렇게 해서 이디데카 목록을 가져올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뭐 이게 다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자 그냥 이디데카 목록 같은 경우는 이디데카 목록이잖아요. 그럼 목록은 여기까지 집어넣어도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를 넣어요. 그러면 코드 분명 규격 단위 제노경 볼까요? 제노경 합계를 안 가져도 되니까 비고만 해가지고 가져와요. 그래서 중복일 때는 덮어쓰기로 해가지고 저장을 누르면 이디데카 목록을 한 번에 가져와 버리죠. 그죠? 이디데카 목록을 이렇게 한 번에 집어넣어 버리니까 일일이 타이핑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데카 목록 가져오기도 이렇게 하면 되고 이데카는 지난번에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데카를 이건 요령이에요. 이데카 세부 내역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다가 엑셀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지금은 이 기능을 안 만들었는데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데카 세부 내역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컨트롤 C, 컨트롤 여기다 컨트롤 V를 해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언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냐고요. 몇 개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쫙 해서 컨트롤 C, V 넣다 보면 너무 오래 걸려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이데카 세부 내역을 어디다 붙여넣냐면은, 여기다 붙여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복사해서 이렇게 컨트롤 C 복사를 해요. 그래서 컨트롤 C를 복사한 다음에, 이데카 세부 내역이죠. 이데카 세부 내역에다 붙여 넣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홈교단 이렇게 넣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주의할 게 뭐냐면요. 얘가 코드가 없잖아요. 이데카는 코드가 없어요. 여기서는. 왜냐면은, 어, 코드를 안 가져왔으니까요. 그래서 코드가 없는 것들은 얘가 찾아내거든요. 근데 만약 여기 없는 것들은 Z 코드로 들어가 버려요. 코드가 여기 자원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은. 그래서 아까 하위 단계부터 미리미리 넣어놓는다는 거죠. 단가 대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일대가 목록 넣어주고요. 단가 단치 목록 넣어주죠. 이 목록만 넣어주면 얘가 다 찾아와요. 그래서 여기서 홈뷰단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딱 누르면요.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번 눌러볼게요. 코드가 없어요. 코드가 없는데 코드를 찾아오는 거죠. 다른 작성 프로그램에 이 기능을 안 만들어 놔가지고
코드가 계속 신기로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입력 작업할 때 다 손으로 다 처음부터 입력해야 되죠. 이런 기능은 상당히 다 막아버린 거죠. 자, 이렇게 가면 이 Z 코드로 들어온 이유는 뭐 아까 뭐라 했냐면 품목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자원을 안 가져왔잖아요. 자재를 안 가져왔어요. 자재를 가져오면 얘가 찾아와서 이렇게 코드를 찾아주는 거죠. 제가 아까 자재 단가를 엑셀에서 가져오는 걸로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없고요. 미리 단가 대입 입력하면 된다는 거죠. 뭐 직접 보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새로 만들어서 해볼게요. 추가 넣고 엑셀 붙여 넣기로 1위 대가 내역서 가져오기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것도 제가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었는데 또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세요. 자, 가셔서요. 뒤에서부터 가져와요. 자, 자재부터. 자, 가서요. 엑셀에 가세요. 엑셀에 간 다음에 엑셀에 단가 대입표를 가져와요. 이렇게. 코드까지, 몽땅까지 올게요. 코드가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코드 분명 규격 단위 쭉 들어가죠. 이게 매칭 안 맞은가 확인해 보고요. 노임 맞으니까 맞고요. 네, 저장 눌렀어요. 자재를 몽땅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자재 노임 다 가져왔으면 어디 가냐면 노임만 보자고요. 노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노임이에요. 노임. 노임. 코킹문까지 노임이죠. 그럼 이게 품목 구분이 자재로 들어갔으니까 뒤에 품목 구분을 노임으로 바꿔주세요. 일괄로. 이거 딱 찍으면 한꺼번에 바뀌어요. 다 이게 노임 된 거예요, 이제. 노임 들었어요. 그 다음에 단가 산출 목록을 가져야 되겠죠. 그럼 단가 산출 목록에 가가지고 중기 단가 목록을 가요. 그럼 여기도 코드를 숨기기 취소하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사를 해요. 컨트롤 C 그 다음에 화면에 와가지고 컨트롤 V 그래서 코드 품교단 저장 들어왔어요. 중기 단가 산출 목록이. 그 다음에 1대가 1대가 목록까지만 가져오자 이거죠. 1대가 가서 1대가 목록까지만 몽땅 가져와요. 이렇게 컨트롤 C 그다음에 컨트롤 V 그래서 코드 폼교단 제노경 비고 저장.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이죠 이거는요. 내역서로 가요. 이제 자원이 다 있어요. 일단 이데카 세부 내용만 없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정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요. 내역서로 가요. 엑셀 내역서로 가가지고요. 자, 여기 10번씩 넣어주면 읽어진다고 있잖아요. 10번. 그래서 10번, 10번, 10번. 공정에다가 10씩만 넣어줄게요. 엑셀에 구분해준 값이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컨트롤 C로 복사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요. 코드, 본명, 규격, 단위, 수량, 제노경, 비고까지 다 들어갔죠? 비고까지 다 세팅 다 했어요. 저장을 눌러요. 이거 필요 없는 거는 지워버리고요. 이건 가져오지 말고요. 저장. 몽땅 가져와요. 자, 이 상태가 됐다고 해서 계산이 된 건 아니죠. 이 대가를 안 가져온 거죠.
자, 이거 필요 없는 품목은 지우고요. 자, 이들 거 세부 내역이 없기 때문에 F7번을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0이 되겠죠. 자, 이들 거 세부 내역이 없기 때문에 F7로 재계산하면 다 0이 돼버려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이제 맨 끝에다가 1위 백화 세부 내역을 이렇게 붙여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세부 내역을 여기다 붙여넣는 거죠. 그래서 가서 이득과 세부 내역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사를 해요. 근데 코드가 없어요. 코드가 없는 상태에서 한번 넣어볼게요. 코드를 얼마나 찾아오는 거예요? 자, 코드가 없어요. 품교단 수량만 가지고 있죠. 자, 이거 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컨트롤 V로 품교단 이렇게 앞에 빼고요. 이렇게 해서 가져온다 이거죠. 저장. 아까는 코드를 못 찾았겠지만 지금은 찾겠죠. 야, 볼까요? 야, 코드를 다 찾았죠. 세분의 가면 여기 설비에 가가지고 다시 첫 번째 보면 자, 얘는 제목이니까 첫 번째 건 제목이에요. 제목이고 여기서부터 이래까지잖아요. 다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F5키를 눌러요. 이때 F5키를 누르고요. 여기서 내역을 열어요. 새로 고침. 자, 아까 새로 고침 배우셨잖아요. 오른쪽 가서 새로 고침하면 된다고요. 그럼 새로 고침하면 세부 내역이 들어가세요. 이때까 세부 내역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내역이 여기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규준 툴 있죠. 규준 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때까예요.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가져온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가져온다. 세 번째 것도 여기서 가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온다.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끝에까지 가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엑셀이라든가 이게 호환이 안 되는 경우도 복원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폰명 규격 단위가 일치할 때예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별칭을 이용하게 되면은 엑셀을 아까 출력할 때 별칭을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컨트롤 Alt-N. 이 별칭을 이용해서 엑셀로 출력된 것들은 읽어드리게 되면 이해가하고 같다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정확한 값이 안 나온다는 거죠. 왜 같이 안 나오는지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폰명 규격 단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코드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엑셀 데이터를 복원해서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설계 변경 같은 거 하거나 그 다음에 뭐 다른 작업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PDF도 마찬가지예요. PDF를 잠깐만요. PDF를 한번 해볼까요? 내가 여기 있는 걸 이래까 공정별 내역서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인쇄죠. 인쇄로 가가지고요. 보통 PDF로 변환을 하잖아요. PDF로 변환을 해서 저장을 해요. 저장을 일단 해볼게요. 인쇄 누르고 다운로드 위치에다가 내역 PDF로 할게요. 저장시켜요. 보통 이게 PDF로 파일로 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했냐면은 RPDF라는 게 있어요. 여기를 열어요. 저는 이제 RPDF라는 걸 쓰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변화를 시켜버려요. 엑셀로 변화.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2라고 그렇게 2 변화시켜버려요. 자, PDF를 그대로 엑셀로 변환할 거죠. 열기 눌러서요. 이걸 열어볼게요.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자, 거의 페이지, 이게 페이지가 끊어져서 그럴 거야, 아마. 각 페이지별로 나눠졌잖아요. 자, 그대로 끌고 와버리죠. 그래서 PDF로 되어 있는 문서도 웬만하면 다 가져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컨트롤 C 이렇게 복사하죠. 복사해가지고 엑스코트에다가 코트에다가 아무데 넣을까요? 여기다 넣고 그 부분에다가 컨트롤 V. 그러면 자, 품규단 수량 제노 경 비고 이렇게 저장 가져와 버리죠. 자, 엑셀로 된 것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 C, V로 가져와서 붙여넣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 기능을 이용하면 웬만한 기능들은 다 쓸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주의할 부분 또 하나가 있는데 합산 제외라는 게 있어요. 합산 제외를 좀 주의해야 되는데 합산 제외 품목이 어떤 게 있냐면 보통 공통 가설공사에 있는데 공통 가설공사에서 하나 가져볼게요. 아 이거 샘플이라서 다시 처음부터 열어볼게요. 자 이걸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보통 공통 가설공사에서는 합계를 경비로 만들어요. 합계를 경비로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모두 선택해요. 그리고 컨트롤 J가 적용률이에요. 컨트롤 J 적용률 누르고 100%를. 그러니까 재료비죠. 아니 합계죠. 합계의 100%를 경비 처리하겠다는 거죠. 합계의 100%를 경비 처리하겠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경비로 적용 이렇게 넣어주고 확인을 눌러요. 자 그러면 합계의 100%를 우리는 적용률로 적용해 줬잖아요. 근데 그럼 200%잖아요. 200%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합산 제외시켜야 되죠. 마이너스 엔터. 그러면 F7번을 누르면 다 경비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합계의 100%를 경비로 처리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합계 100%를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거 갖고 낙찰료로 하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 어떤 경우는 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율은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 합계에 뭐랄까요? 120% 할까요? 50%? 각각의 50%를 가산한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컨트롤 J를 누르고요. 보통 이제 그냥 재료비 아무거나 만들어 볼게요. 50%를 전체를 가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료비도 50% 가산하고 노무비도 다 가산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들 때는 50%를 가산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때는 수식을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TOT라는 변수인데 .TOT라고 있어요. 자, 이 변수를 이용하면 뭐냐면 이 함수를 이용하면 가산, 재료, 품, 재농이라죠.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각각 50%씩 가산할 때 쓰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수식을 보면 TOT라고 돼 있어. TOT. TOT, 그러니까 합계죠. 토탈을 뜻이에요. 토탈. 그 다음에 토탈 10에서 60번까지. 그러니까 10번부터 60번까지의 합산에다가 50%를 가산한 거죠. 50%를 가산한 건데 그걸 각각 뭐 재료비도 적용이 아니라 재, 노, 경 각각 적용해라 이거죠. 이럴 때는 TOT라는 함수를 쓰게 돼요. TOT. 가끔씩 이 기능을 쓰긴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쓰실 때는 TOT라는 것, TOT는 TOT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함수를 아무튼 이용하시면 좋고요. 뭐 이상 뭐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할 것 같고요. 이제 다 끝나시면 돼 오시네. 그 다음에 이제 합산 제외 아까 이것 때문에 이제 아까 수식이 틀려가지고 합산 제외 안 맞나 하신 분이 있어요. 이 합산 제외를 안 하셨거나 합산 제외를 잘못한 거죠. 이럴 때 이제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공종 구분 말고 자재 구분이죠. 자재 구분에 마이너스를 입력하게 되면 이거 주의하세요. 마이너스를 입력하게 되면 합산 제외돼 버리거든요. 이렇게 제어시켰어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S를 눌렀어요. S를 누르게 되면 이 공족에 있는 품목들은 다 합산 제외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합산 제외되는 것들은 다시 살리려면 이렇게 누르고 컨트롤 S를 다시 눌러줘요. 그러면 다시 이 부분만 살아난 거죠. 이 부분만 살아나고 나머지 다 합산 제외돼 버린 거예요. 이럴 때 합산 제외가 됐는지 확인해 봐야 되죠. 합산 제외. 이 수식이 오류가 있어가지고 엑셀 출력했더니 이게 합산 제외 처리돼가지고 합산이 안 맞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 꼭 확인하세요. 엑셀을 출력할 때도 어디에 나타나냐면 이걸 엑셀을 그대로 출력해 볼게요. 엑셀을 출력하면 합산 제외되는 공간이 있어요. 합산 제외되는 공간에 가셔가지고 엑셀을 열어보면요. 공종별 내역서에 보시면 여기 보면 오른쪽 라인을 숨겨보세요. 숨기면 취소해보세요. 숨겨 취소를 하시면 합산 제외되는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공종이 사라져요. 공종 코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공종 코드를 이렇게 살려주면 다시 합산에 포함돼요. 이 공종이 그 역할을 해요. 엑셀에서는. 그래서 이 공종명을 다 지워버리면 밑에 보면 합산이 합계가 안 돼요. 나타나죠? 여기 합계 나타나잖아요. 근데 공종을 지워봐요. 합계 지워져요. 그럼 이 부분을 엑셀을 가지고 내가 합산 제외한다 그러면 이 공종을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엑셀로 컨트롤 할 때는 이걸로 작업해서 컨트롤 하시면 되고요. 읽어 드릴 때 이걸 그대로 읽어 드리면 얘는 또 합산 제외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엑셀로 또 확인하는 방법이죠. 합산 또 확인하는 방법. 이거까지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합산 제외 다 해봤고 조정률도 해봤고 조정률은 이제 뭐냐면 내가 여기를 이제 낙찰률 같은 거 보통 할 때도 쓰겠지만 입찰을 하신 분들은 이걸 내가 80%만 적용하겠다. 90%만 하겠다. 15%만 하겠다. 이렇게 할 때 이 조정률을 쓰게 됩니다. 여기다 쓰신 분도 있고 가지각색이에요. 여기다 쓰신 분도 있고 근데 저는 이거 하나씩 하나씩 하면 힘드니까 이렇게 안 하고
단가조사표에 가가지고 여기서 쓰죠. 단가조사표에 가가지고 적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80%, 노임은 뭐 70%, 경비는 90% 이렇게 해가지고 적용률 계산한 다음에 닫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G 누르고 컨트롤 G 눌러서 내역단가 일괄 계산을 전부 다 해줘요. 다 계산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요율이 반영돼 가지고 계산된 거예요. 조정을 아주 쉽게 한 거죠. 그래서 조정률을 할 때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 내역, 견적 내역은 밑에 어제 해봤잖아요. 실행 내역, 견적 내역 하면 되고, 실행 내역, 견적 내역에 값지가 없다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원가 계산서가 실행의 값지, 견적의 값지를 따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가 계산서가 따로 필요하다 그러면은 견적 내역서나 이것들은 원가 계산서를 엑셀로 편집해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거의 끝내고 다음 이제 좀 업데이트 좀 예고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원가 계산서에 가시면 지금 원가 계산서가 되게 많아요, 양식이. 근데 이게 이제 다 없어질 거예요. A 없어지고 A2 없어지고 B 없어지고 B2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만 남아요. 원가 계산 U라는 게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원가 계산 U를 이제 되도록이면 원가 계산 이제 U를 이용하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익숙해지셔야 되니까. 그래서 원가 계산 U를 누르게 되면 갔다가 원가 계산서 U를 누르게 되면 얘가 A 양식을 쓸 거냐 B 양식을 쓸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A, B 양식을 동시에 쓰는 건 없고 하나만 쓰는 거죠. A 양식을 써요. 가져오겠다 이죠. 그러면 이제 원가 계산서 이 U 양식, 유저 양식이에요. 내 마음대로 편집할 수 있다 이거죠. 중간에다가 F9번을 눌러서 여기다가 또 새로운 품목을 추가할 수 있어요. 항목을 추가할 수 있고요. 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 지워도 다시 된다 이거죠. 모두 컨트롤 A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D로 모두 지워버릴게요.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원가 계산서를 모두 지워버리고 다시 새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아까 A 양식을 가져오고 싶어요. 그럼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A 양식에서 가져오기. 그럼 A 양식을 그대로 복사해 오는 거죠. 처음에 만들어진 것들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12.5%돼 있죠. 그래서 A 양식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아니 B 양식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B 양식을 가지고 있다면 B 양식 눌러버리면 B 양식을 끌고 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A 양식도 쓸 수 있고 B 양식도 쓸 수 있고 하나 갖고 다 쓰는 거예요. A 양식을 다시 가지고 있다 그러면 A 양식을 쓰는 거죠. 자, 이런 장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합산 제외하는 것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공종 구분을 이용해서 이제 합산 제외 처리해요. 이 합산 제외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작업 부산물, 운반비, 뭐 광급자재도 두 개로 구분했는데 도급자 설치 광급자재, 광급자 설치 광급자재로 돼 있고 외자재, 그 다음에 뭐 폐기물 처리비, 재비율 적용 제외, 그 다음에 뭐 미확정 설계 공정, 그 다음에 시설 종류가 있어요. 나머지 건 사용자가 만드셔서 쓰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비목들은 어디서 관리를 하냐면 여기 있는 이 품목 구분들은 여기 원가 계산서에 가시면 오른쪽에 상단에 보시면 이 설정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설정이 들어가지고 내가 뭐 비목 하나가 더 있다 이거죠. 그러면 뭐 시설 항목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추가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만드시면 되고 여기 있는 비목 코드는 여기 있는 비목 코드 번호예요. 그래서 합산 제외를 한 결과가 여기에 반영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볼까 작업 부사물이 A30이잖아요. 작업 부사물이 A 코드가 A30이니까 작업 부사물이 A30에 있어요. 그럼 넥스에 가가지고요. 한 개의 공종, 이 토검사 자체를 해볼게요. 토검사 자체를 작업 부사물이라고 그냥 지정해버렸어요. 집계를 컨트롤 S 누르고
다시 원가 계산서 가봐요. 원가 계산 가시면 작업 부산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작업 부산물이 합산이 제외된 만큼 여기에 원가 계산서가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업 부산물을 계산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래서 유제 양식이 되게 편집이 좀 자유롭고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넣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예전에는 뭐 폐기물 처리비를 넣었는데 이걸 합산 제외를 어디 쪽으로 옮긴다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옮겨봐야 X를 출력하게 되면 또 위치가 달라져 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여기 있는 조달청 재경비 세부 공족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공정 코드는 잘 안 지켜지죠. 왜냐하면 조달청의 XML 호환 규정에 원가 계산서는 검증을 안 해요. 그래서 원가 계산서도 이 비목을 하나씩 하나씩 검증하면 좋겠지만 이건 검증 안 하기 때문에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코드들은 조달청 호환 규정에서 만들어진 비목 코드예요. 근데 아닌 것도 있어요. 민간에서 알아서 그냥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별 지금 의미가 없어요. 조달청에서 이거를 다 이 비목을 정해주면 좋은데 비목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잖아. 지금 뭐 이 도급 금액 받겠다가 또 뭘 금액을 넣은 사람도 있어요. 이 빈칸에다가 집어넣고 그래요. 근데 이 빈칸이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안 들어가요. 지금 기존 내역은. 그래서 F9번 키를 누르면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져요. 빈칸이. F9번 키를 누르면 빈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빈칸을 만큼 넣을 수 있어요. 코드를. 공간이 훨씬 자유롭죠. 그리고 수식도 이렇게 합계도 소개도 만들 수 있고요. 소개 기능 만들기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비목 추가, 그다음에 뭐 비목 삭제, 블록 삭제, 그다음에 소개 지정하는 것까지 다 돼 있어요. 소개 지정, 총계 지정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새 원가 계산 체계로 다 바꿀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여기 비목 코드 설정이 오른쪽에 하나가 더 하면 오른쪽에 여기 중앙이라 오른쪽 마우스에 하면 추가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요율을 자동 계산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간접 노비가 12.5%인데 무조건 12.5%가 아니잖아요. 공사 기간하고 그 공사 금액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공사 금액, 재노경, 그러니까 직접비의 합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자동 계산하는 기능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추가되면 원가 계산서 요율도 거의 자동 계산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사람이 가가지고 확인해야 되다 보니까 모르고 요율을 틀리게 적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율을 자동 계산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그걸로 다 계산할 겁니다. 그리고 이 출력 제외란 건 뭐냐면 내가 쓰지 않는 품목은 합사해서 제외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출력할 때 이건 출력하지 마라 이거죠. 잘 안 쓰는 것들이니까. 출력, 제외. 이것도 안전관리비도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하나, 둘, 세 칸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재료비, 직로, 도급자, 강급자재의 2.93%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부가세가 같이 포함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Q10번이 뭐냐면 광급자재비죠. 도급자 광급자재. 여기서 Q10을 에서 1.1을 나눈 거죠. 부가세를 뺀 금액에다가 안전관리비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과 B안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A안, B안 중에서 저렴한 걸 하나 있잖아요. 이럴 때는 공사 금액이 다 틀리니까요. 이거는 사람이 수동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A, B가 나오면 그 중에 나는 이걸 적용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복사해가지고 이 식만 그대로 옮겨버리면 돼요. 이렇게. 난 B안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 두 개는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 그럼 출력할 때 이제 앞으로 이거 빼도 돼요. 이거 자꾸 같이 출력되니까 이거 뭐냐고 AB는 뭐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안전관리비 AB는 또 뭐냐. 이때는 이제 합산 제외하고 출력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엑셀 출력하면 얘는 안 나와요. 그래서 엑셀 변환까지만 해볼게요. 원가 계산서. 양이 너무 많으니까 필요 없는 거는 출력하지 말고요. 그래서 원가 계산서 U 타입으로 출력 한번 해볼게요. 33 이렇게 해서 출력. 원가 계산서 U 타입이 상당히 기능이 좀 괜찮아요. 그래서 아마 이걸로 쓰시게 되면 편집이 좀 용이할 거라고 봅니다. 총괄 원가 계산서는 잘 쓰신 분도 있고 안 쓰신 분도 있어서 제가 추후에 이제 궁금하신 분들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시면 이제
안전보건, 아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여기 가시면은 밑에 하단에 AB가 안 나오잖아요. AB 빼고 출력되는 거죠. 그래서 출력할 때 깨끗하게 출력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유저 원가 계산서를 이용해서 출력하게 되면 이렇게 좋은 점이 있는 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 시장 봤는데 이 정도 기능으로 마칠 거고요. 이제 다음 교육은 이제 물량 산출 쪽으로 들어갈게요. 다음 주 수요일은 물량 산출 프로그램 엑스픽셀 이 기능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늦게 오신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녹화 방송 들으세요. 그래서 녹화한 방송을 녹화해서 오후에 제가 저녁 때나 아니면 내일 오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